네, 참 힘든 시장입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여러분과 함께 겪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우리가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지난주 시장이 좀 출렁출렁였을 때도 낙폭 장중에 많이 만회를 했고 그렇죠. 좀 이제는 이런 폭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나옵니다. 제가 코스피가 코스피 시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을 정도로. 6% 하락. 야. 그러니까 제가 왜? 사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음. 이제 도훈 씨하고 이제 사담을 나눌 때도 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계좌를 보기 싫을 정도다. 핸드폰 좀 던져놓고 싶다 해야 되는데 뭐 시황을 봐야 안 되니까.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주식 방송이고. 자, 그래서 코스피가 6.37% 하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92%, 5% 가까이 하락하는데 이러다가 또 뭐 서킷 브레이커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분명히 가질 법한 시장의 폭락이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 7%대 급락하면서 우리 지난주 20만 전자, 100만 닉스 또 기뻐했는데 맞아요. 네. 다시 또 하락을 보이면서 92만 원대까지 SK하이닉스가 빠졌고 삼성전자는 18만 원대 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얼마나 엄청 팔아요, 팔아요. 지금 환율이 1,510원이에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1조 7천억. 1조 근데 7천억. 더 중요한 건 외국인보다 더 파는 게 지금 기관이에요. 기관이 더 팔고 있네요. 2조 2천억. 어.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팔고요. 사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네. 투신 그리고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준선이 있었나 싶긴 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월요일에 남자 모셔보고 수급 상황이 왜 이런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아침마다 우리 도훈 씨 방송을 예전부터 애청을 했지만 네. 정말 이제 중동 이야기를 반전문가처럼 매일 다뤄주시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흰머리 났어요. 여러분 진짜. 일단은 48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 오전 8시 44분이 그 D-Day의 딱 종료일. 데드라인을 정해놨고 이 전쟁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주에서 6주 걸린다. 그게 또 4월 10일. 4주는 됐고 6주는 지금 2주 남았고 그쵸, 그쵸.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렇죠.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입니다. 이 차장님 낮아지셨나요? 낮아주시죠. 주가가 낮아졌죠? 나와주시죠. 아, 예, 예. 괜찮으세요? 아, 괜찮지 않고요. 이 3주째 계속 뭔가 되게 다운된 예, 예.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저희 지금 뵀던 게 그때도 사실은 그렇죠. 늘 월요일 날 뵙고 예, 있어요. 예. 아니, 지난주 빼먹었을까. 네, 지난주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주중으로는 좀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렇죠. 좀 말씀드렸고 네. 그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는 코스피 한 4% 정도 반등을 했고요. 문제는 오늘 하루 만에 네. 그걸 다 반납하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좀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국제유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사실 저는 한 두 가지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이상을 호가해서 한 달 이상 기간을 지속했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러우 전쟁 말고는 네, 거의 러우 없었어요. 전쟁조차도 사실 그렇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지 그쵸. 않았었어요. 튀었다고 내려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150불 간다, 200불 간다, 뭐 심지어 아람코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글로벌 전 세계 역사상 또 100년 동안 150달러 이상을 갔던 적은 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WTI 기준, 뭐 사실은 브렌트 기준은 이미 올랐고 네. WTI 기준도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의 공포의 레벨 자체는 사실 과거의 사례를 빌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평시보다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실제 공포보다는 더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사실 과거와 그러면 10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다른 점은 뭘까요? 이거는 원유 쇼티지가 아니라 그냥 절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포가 다른 거죠. 공포가. 호르무즈 네. 해협이 닫힌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느끼는 기존에 사실 100년 동안 100달러 이상을 장기간 올라갔던 적이 없고 네. 심지어 150달러.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뭐 사우디라든지 이제 그 IB에서 얘기하는 170달러, 200달러 얘기하는 거 대비로는 실제 그랬던 적은 없는데 네. 지금 과거와 지금의 케이스가 다른 점은 그때는 쇼티지였고 지금은 그냥
아예 봉쇄가 될까봐 그쵸,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통적인 금융 역사라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공포가 조금 더 실제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봉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리스크 오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자, 이 호르무즈 해협과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로 네.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레벨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는 왔구나 하는 지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아, 미증시에서요. 이제 하락이 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아니요, 하락한다는 이제 거예요? 이제 거의 바닥을- 거의 이제 바닥권을- 하단권에 깜짝 놀랐어요. 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최상위는 네. 뭐 M7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도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나머지 다 못 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테마의 주도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펀드 플로우는 조금 개선되는 조짐들이 보이고요. 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10년 내 최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주변에 무서운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더 빠질 룸이 남아 있는가, 그런 신호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발작할 수 있는 배경이 있고 네.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레벨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되게 조심스럽지만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힌트를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에는 이 광고 메시지 한번 드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언가 이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이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장을 저희가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전광판으로 계속해서 홍보 나가고 있는데 전광판 아닌가? LED인가? 네, 뭐 백월. 백월. 네. 자, 부동산 줌 세미나 3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정보현 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줌 세미나다 보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구글 링크 통해 가지고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 어떤 QR 코드를 하나 저기 적어 드리거든요. 페이지 안에 들어가 그렇지. 보시면은 뭐 내용 입력하는 거 그 밑에 QR 코드 하나가 있어요. 그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대로 스캔하셔가지고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 세미나 관련 정보들 그쵸. 그리고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 쉬우니까 쭉 신청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프라인 세미나 하나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액티브 ETF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NH 금융타워에서 널찍한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두 분과 함께하는데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한 자리에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의 서범진 본부장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전략본부의 조상준 부장 두 분이서 준비를 하실 예정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세미나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오셔서 해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댓글창을 보니까 또 금요일 날 비중을 또 줄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고수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고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네.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님과 함께 이슈 반상, 주식 반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네. 아침을 먹어도 허기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가 좀 멈춰 있는 것 같긴 한데 배는 고프네요. 내 계좌 빠지는 거 보면은 네. 배가 더 고파지죠. 라면 오늘의 먹어야 주제입니다. 돼. 전쟁 사이클이 한 달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전쟁 사이클 악재 강화 주가 사이클 바닥의 신호라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네. 리스크가 도훈 씨랑 얘기할 때 내일 오전 8시쯤이 지금 미국이 48 경고한 시간. 48시간 데드라인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곤 있는데 다만
엄포를 놓고 뒤에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그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전, 이제부터 생각해 보면 이란의 공격 능력은 소실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려왔었는데 실제로 오히려 이란에서 4,000km 밖에 실제 이제 그 미국과 영국 군의 공동 군사 기지에 미사일을 날리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란에서는 그 2,000km 정도밖에는 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거리가 4,000km니까 4,000km. 이제까지 우리가 모두가 예상했고 네. 이란의 얘기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란이 어떤 기능을 어떤 군사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예상이 좀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직후에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영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 프랑스까지도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온 거다. 자, 그러면 유럽도 참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네. 일단은 좀 판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나쁜 인물이 네타냐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직후에 영국은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 해서 그 자체는 이제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48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아마 지상전 건설주들이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건설주?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트럼프가 48시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시설이나 사회 기반 시설 박살내 버리겠다고 그렇지. 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에너지 발전, 그다음에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중동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하지 않아서 네. 전기로 물을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 물도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악의순환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오늘 패닉하는 배경도 48시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이란이나 이란의 대중동이나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 에너지나 담수화 시설이 모두 박살날까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확전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냉정하게. 확전 모드. 자, 만약에 네. 우리로 치면 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그냥 100년 봉쇄될 것 같다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할까요? 우리도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가겠죠.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진짜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큰일 난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반강제로 이끌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란 입장에서 좋을까? 모즈타바 입장에서 안 좋을까? 좋죠.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왜냐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새롭게 얻어낸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우리가 전쟁에서 져도 실제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가두면서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내가 받는 공격의 경제적 규모보다 전 세계에 입히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느끼는 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 효익이 전쟁보다 전쟁이 안 났을 때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란은 지금 브릿지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연합군이 들어가서 네. 여기를 정말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패를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이 그쵸. 없어요. 네, 물론 홍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 다른 데를 공략할 수는 있지만 그 경제의 크기가 손해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호르무즈보다 크진 않거든요. 네. 지금 홍해도 맞겠다고 하지만 네, 네, 네. 어쨌든 호르무즈가 더 해협이 크다. 제일 크다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우리의 적대국 빼고는 통일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끌고 싶은데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가들의 참전은 막고 싶은 자,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장기화는 전혀 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뭐 노벨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뭐 네. 이런 것도 말도 평화상. 네, 네. 했지만 그건 자기 꿈이고 음. 단기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중간선거 승리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폴리마켓에서 민주당 수입 베팅률이 50% 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탄핵 확률도 거의 70%가 네. 넘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가 되면 문제는 자, 그러면 그냥 트럼프가 비난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관세 중간 선거에서 지면 그냥 말짱 도루묵일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이 경선 기간인데
경선 기간이 끝날 그 시기까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기화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것이고, 다만 이 사이에서 네타냐후가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스라엘이 지금 폭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전, 확전에 대한 니즈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내버리자,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타냐후인 거고,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놔도 쉽지 않아라고 네. 하는 것으로 아. 아까 4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한 두면서 네. 그래 그냥 이번 주 내로 이제 뭐 뭐든 도든 어떻게 보면 끝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란이 이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네타냐후 빼고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사장님,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장표 보면서 예, 좀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좋을 것 소중한 같습니다. 자료를 지난주에 거의 네. 못 봐가지고 예, 오늘은 자료를 좀 맞습니다.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네, 장표 하나 보시면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격화가 된 게 맞다. 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바닥 시그널은 지금부터 더 내리면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란의 4,000km의 네. 어떤 저 미사일 요격거리가 네. 유럽 전역이 다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삥 둘렀는데, 자, 여기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아시아도 상당 부분 많이 그렇죠. 들어오는데, 사실은 네. 아시아나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이쪽 날릴 가능성 낮으니까요. 근데 이거 이란에서 자기네들이 안 썼다고. 그렇지, 이게 네. 러시아 쪽에서는 또 미국이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예, 예, 예.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기뢰 같은 경우에도 네. 했다 안 했다 서로 간의 공방인데, 이란은 한 적 없다. 이거는 사실 저는 여론전이라고 생각을 아하. 합니다. 예, 지금 서로 간에 미사일 능력 소실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네. 결국에는 이 전쟁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사일이 날아갔고 네, 거기서 파괴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그 직후에 네타냐후가 자 봐라 유럽 참전해라라는 식으로 했던 것도 뭘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은 이런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한 자 이번에 4,000km 발사 직후에 누가 우리 중시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본 거죠. 네. 네타냐후가 적군이 맞습니다. 증시의 입장에서. 네타냐후. 어, 예. 증시 입장에서는 다 예, 그렇죠. 예, 예.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유럽을 참전한다라고 하면은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세계 대전이 가장 좀 리스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네타냐후는 확실한 증시 입장에서는 적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타코든지 뭐든지 간에 네. 아군으로 돌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공포 자체는 격화가 되는, 특히나 이번 주 심하겠죠. 48시간이라는 제한도 있고, 자 근데 서로 간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는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 선거의 경선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국제유가 상승은 장기전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는 없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쵸. 거고, 실제 트럼프의 지지율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하원 정도 먹겠다라고 네. 하는 게 여론이었는데, 지금은 상하원 다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부분이 다 제재에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모타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때리는 게 되죠. 사실은 이게 지상군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되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다 점령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일부 그 섬 UAE의 소유가 되어 있는 네. 섬,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네, 지금 네. 다 점거하고 있는 그 섬을 또 타겟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막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쿠웨이트 쪽에서 내려오는 게 더 빠를 텐데 어떻게 맞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또 네, 통과해서 가느냐, 이런 그 섬이 다양한 혹시 시나리오. 카르그 섬? 아니요, 그거는 다른 이제 섬, 또 다른 더 위고 섬이고. 예, 예. 무슨 대통부 어. 소통부 뭐 예, 그래, 맞아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 나 이제 다 알아. 네. 그리고 심지어 UAE의 운하 건설 설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UAE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호르무 해협의 마지막 네. 제 육지거든요. 카리브섬. 거기를 관통해서 운하를 만들자. 아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거의 한 1,000조 원 들어간다.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데 네, 네, 거기도 네. 산지입니다. 산지. 아. 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핵심은 이겁니다. 네. 지금은 장기전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다 드린 부분들인데, 자, 지금은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는 타코를 하고 싶은데 이란이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오히려 변수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민주당의 중간 선거 수입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베센트가 한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데 네. 베센트가 지난 새벽에 뭐라고 했냐면 자, 호르무즈 협 개방을 위해서 단기적인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48시간이라고 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벼랑 끝 전술. 아니면은 그냥 정말 벼랑 끝 정수로 가서 그냥 바로 지상군으로. 호르무즈를 직접 그냥 물리적으로 열어버리든지.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예, 예. 이거 이거 그쵸. 가늠이 안 될 것 네, 같아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요 역배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모든 수급이 순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리스크가 고조될 때 절대 사지 않고요. 네. 그죠? 그리고 환율이 약세가 될 때 절대 사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9원이에요. 그렇죠. 말이 자, 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기관은 그냥 지금 매크로 지표에 순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사실 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싼데 나머지는 다 제가 팬데믹 고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아. 자, 이러저러한 이야기, 뭐 테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테마 주가의 편승한 목표 주가 상승 이거는 좀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단기적인 리스크 고조 구간 하지만 트럼프는 결단을 해야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사실 제가 이제 바닥 신호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GTC 또 이제 엔비디아의 GTC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매크로에 대한 이런 안개들이 다 거치고 나면 어. 결국에는 기술이나 혁신 그리고 산업의 지표 이런 것들이 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TC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까지 젠슨 황이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우리 계속 이란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어색하죠. 봤어요 지금. 예, 네. 전쟁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예. 근데 뭐냐면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어떤 칩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왔었어요. 맨날. 잠시만요. 네. 지금 네. 반등이야. 네. 시황 좀 알려줘 해서 보니까 네. 낙폭을 조금 줄입니다. 조금 줄여요. 네, 지금 네. 6% 넘게 하락했었던 시장이 5%대로 이게 반등한다라고 볼 수 애매하네요. 없겠지만 이건 여러분들 우리 좀 예. 지켜봅시다. 네. 5%까지 하락했던 아. 코스닥도 지금 3.83%까지 네. 줄어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저점 신호가 GTC에서 GTC 네. 네. 이제 AI 쪽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단일 GPU랑 몇 개 칩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개념으로 7개의 칩과 5개의 렉의 조합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25년도까지 칩 하나 들고 나와서 야 이거 베라루빈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젠슨 황이 이번 GTC에서 얘기한 거는 자 우리 생각해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하이엔드로 가면 갈수록 전송비가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I라고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반도체 곱하기 AI 효율성. 제가 이거 맨날 강조드리는 네. 건데. 자, 근데 칩이 고도화될수록 전송비가 높아지지 않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GTC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이엔드 서비스, 프리미엄 AI 시장에서 뭔가 사용했을 때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만 오히려 제공자는 적자를 보는 상황들이 나와요. 전성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추론의 시대, 즉 하이엔드 AI 시대로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베라루빈 칩 이거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AI 팩토리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자, 왜 그러냐면 AI라고 하는 것이 자, 추론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학습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추론에 따른 새로운 행동을 요할 때가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까지 구리선으로만 되어 있었던 어떤 통신에 대한 한계 네. 것들을 뭐 이번에 이제 빛의 광원으로 이용해서 광통신. 좀, 네.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부 조합을 해서 칩 이제 7개 그다음에 이거를 조합을 해서 만든 5개의 렉을 공개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AI가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감당해야 하잖아. 그리고 하이엔드화 되면은 전성비가 낮아지잖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AI 팩토리 개념을 공개할게.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 하이엔드화 하려는 모든 AI 기업들은 여기에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직전까지 TPU, 그러니까 구글이 AI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약간 이 AI 설계 부분에서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자리매김했고 실제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정치였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이런 개념은 아, 너네들이 지금
조금 더 들어가서 하이엔드 AI 시장이 됐을 때 전성비가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 간과했잖아. 그럼 우리는 AI 팩토리 개념으로 자, 지금 AI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도 전성비 그리고 이제 광통신으로 속도 이런 거 다 해결해 줄게 네.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도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HBM4 그다음에 LPDDR GDDR 골고루 다 들어가고 심지어 SLM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사무대출이나 이런 매크로한 이슈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투자가 감속할 수 있다라는 이슈 충분히 있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 GTC를 보니까 이 AI라고 하는 반도체 사업에서의 혁신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너무나 힘든 이 구간, 체감되는 이 공포 구간보다 더 높은 기회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AI 팩토리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핵심 부품은 역시나 HBM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결국에 같이 갈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네, 좋은 네, 영향일 네, 네. 것이다라는 거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다시 1황으로 약간 치고 나오면은 그동안 약간 그 구글과의 어떤 스탠스, 경쟁 스탠스에서 구글은 좀 밀리는 구도가 되는 건지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실제 사실 이건 주가 아니고요. 업계 얘기를 말씀드리면 구글이 캐펙스 사업, 캐펙스에 대해서 조금 감속했던 것이 실수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주도권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련한 네. 배구차인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출발하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프렌즈로 가장 먼저 이제 좀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좋아질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엔비디아조차도 HBM4 말고 다른 반도체를 범용 메모리를 많이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네. 왜냐하면 다양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엔비디아가 되든 구글이 되든 메모리 우리는- 쓰는 건 똑같다. 우리는 좋다. 메모리 쓰는 건 똑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무대출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걱정하는 거는 네. 사무대출이 터져 나가면 결국에는 사무대출 중에 하나인 또 지역 은행들이 참여한 이런 반도체 팹 건설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볼륨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기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 우리가 믿질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주가를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어떤 기회 시장의 하락에서 기회를 찾는다라고 해도 다른 쪽에서 찾기보다는 결국 반도체 안에서 또다시 기회를 찾는 게 현명하다라는 그런 사실 말씀이시잖아요. 이번 GTC에서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전략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워봐야 할 텐데 악재는 잔존, 주가는 바닥 신호. 글로벌 소비재 주가 부진 지속되고 에너지 전력망 투자 가속, 방공망 국방비 지출 핵심이라고 네, 네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네. 뭐가 좀 길죠. 근데 저는 이제 악재 이렇게 어.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는 지금 이번 주 특히나 내일까지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이벤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저희 막을 수도 없고 네. 예측도 할 수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적당한 주가 레벨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우리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일선 기준으로 하회했다고 네. 이게 추세적 하락이다. 뭐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4월이죠. 200일선 하회했었어요. 그때 샀으면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200일선에 대한 높낮이가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유용한 툴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오히려 200일선과 지금의 주가 레벨이 간격이 너무 크면 그땐 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0일선에 대한 논리의 근거는 현재의 괴리율이 더 중요하지 이게 하회했다라고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하기에는 최근 21년 이후에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시장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은 뭘까?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하반기에 올해 소비재는 아닌 것 같다. 소비재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재가 아닌 이유는 계속 하나 더 추가되고 있어요. 네. 자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또 상당 기간 오래 우리가 장기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원가가 높아지는 것과 판가가 높아지는 사이클 중에 원가가 높아지는 사이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일단 모든 소비재를 통칭해서 판가 전이는 쉽지가 않은데 원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소비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는 사실 여기서는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전쟁이 끝난다고 쳐요. 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갈 것들을 만약에 우리 상상을 해본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진짜 시장을 패닉시켰을 때 그 패닉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주도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패닉을 유발했던 것은 유가, 공급망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급망을 다시 겪고자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원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 뭔가 재편을 원전, 하겠죠. 태양광, 어. 뭐 그다음에 풍력? 뭐 신재생, 네. 그죠? 결국엔 독립 에너지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최근에 이제 히토류 그리고 헬륨. 네. 그래서 지금 바로 헬륨 사용 비중을 줄이는 반도체 공정까지 바로 맞아요. 이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새로운 테마는 그 직전의 패닉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었다. 네. 핵심이었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에너지라고 생각하고요. 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자,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방산 ETF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 예, 예. 방산 ETF가 안 올라요. 그래요. 한참 초반에는 막 테마성으로 뭐 올랐고 얘기하면서 했었죠. 계속. 네, 왜 그러냐면 어. 이 방산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의 매출 비중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상전 무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 전쟁에서는 네. 탱크가 한 번도 전차가 한 대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방공망 투자가 얼마나 중요해졌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실제 방공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국방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네. 제가 지금 엔비디아 장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제가 주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PER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바 차트는 1개월 이동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2015년부터 네. 20배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한 달 뒤의 수익률은 플러스 30%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25년도 직전에는 40%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성장률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항상 우리가 눈높이가 실제 컨센서스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정체인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PER 20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사례를 보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주가의 하방 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상방의 포텐셜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10배 대, 10배 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엔비디아를 비중을 뭐 추세가 무서워서 팔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보고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전쟁 있기 전에 네. 사실 미국 지수의 정체를 보여줬던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ETF, IGV와 펀드 플로우가 바로 이제 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항상 이 소프트웨어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돈이 먼저 빠지고 주가 빠지고 네. 돈이 먼저 채워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을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 자, 주가 올라갈 때 고금리 때문에 이제 돈이 먼저 빠져나갔고요. 주가 쭉 빠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펀드 플로우가 개선되면서 주가를 좀 올렸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25년도 4월에도 주가 빠지면서 펀드 플로우가 쭉 올라오면서 나름 반등이 했었고요. 네. 자, 지금도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들어오고 있다.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왜 그러냐면요. 26년도에 영업이익 순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성장을 떠나서 S&P 500 전체에서도 애플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펀드 플로우도 주가가 떨어지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개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의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증시 주변 여건은 너무나 공포스럽지만 네. 이 안에는 어느 정도는 바닥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바닥이 온다고 한들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업종이 저는 소비재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소비재. 네. 제가 사실 로봇으로 자동차를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자동차 되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대표적인 경기민감 소비재이기 때문이고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판가가 전가가 어렵고
원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자동차예요. 아 그래요. 그죠? 그냥 제조 원가가 아니라 연료 원가까지 높아지기 네. 때문에 차를 더 사야 되겠다는 니즈가 쉽지가 아하. 않죠. 네. 그리고 실제 한번 우리나라의 중고차 음. 그 N카 같은 거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뭐 K카 네.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한번 심심할 때 보는 게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네. 경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근데 포르쉐나 예전엔 전기차가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포르쉐 가격도 한 1,000만 원씩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신저가인데 일단 경기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소비재 전반적으로 판가 전가는 어렵고 원가는 올라오는 이제 역마진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는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산업재 이런 쪽들의 선택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근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제 YTD 수익률을 보시면은 자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고 소비재에서 어떤 게 빠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빠진 거 명품이네요. 네, LVMH, 룰루레몬, 음. 그죠? 그 리치몬트, 그 다음에 아디다스, 에스티로더, 나이키, 에르메스 이런 다 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고가. 자 지금 제가 자동차도 자동차입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모르는 것, 트렌드예요. 변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전쟁 네. 발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국내 소비주들 특히 뭐 신세계, 롯데쇼핑, 기대해야 현대백화점 된다. 오를 때 네. 다스 주식으로 그때는 좋았던 시기니까 네. 이거 수익 많이 봐서 저희 백화점 많이 가서 명품 맞아. 살 거예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이야기긴 맞아요. 하지만 근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공급망에 따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예. 근데 사실 미국에서조차도 방금 보여드렸지만 유통은 올랐어요. 월마트, 최근에. 코스트코 네. 이런 쪽은 좀 올랐습니다. 백화점이 한 중립 정도 되는 거 네.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소비재를 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대백화점 주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좀 최근에 맞아요. 조정이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PBR 0.5, 0.6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가. 밸류에이션 내력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의지도 일반 소비재보다 훨씬 강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제 유행인 거죠. 네.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룰루레몬이랑 리치몬트 이런 것들이 빠져요. 되게 소비몬 보면 이제 그 리치몬트 같은 경우에는 까르띠에 같은 이런 부분들 뭐냐 이게 왜 빠질까요? 얘네는 수요는 괜찮아요. 탑라인 금값이 매출액 올라서? 맞아요. 금값 너무 올랐잖아요.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아.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원가가 올라오면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금은빵. 아니 실제로 주얼리.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까르띠에 뭐 쇼메 이런 반지를 좀 봤어요. 예. 뭐 결혼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반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값 올라간 건 알아도 300만 원짜리 했던 반지가 450만 원 되면은 이거 부담스러워서 안 가죠. 못 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초기에는 공급 가격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렇죠. 나중에 수요 침체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까르띠에로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문제예요. 룰루레몬 주가. 네. 룰루레몬은 이게 사실 이렇게 침체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더 안 좋다. 맞아요. 스포츠 쪽 저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요가복. 레깅스 레깅스, 이런 거에 이제 요가복으로. 에르메스다 네, 이렇게 요가복 불리는. 입고. 네,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소비가 침체된 것도 있는데 요새 이제 대항마로 알로라는 브랜드, 맞아요. 아하, 또 대항마가 스킴스 또 있어요. 막 이런 맞아요. 브랜드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룰루레몬은 원래 1황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였었는데 시작은 사람들이 타이트한 옷을 입는 거 아니라 랄프 로렌 같이 좀 넉넉한 옷을 입는 게 좀 트렌드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은 보시면 다 넉넉하게 입어요. 요즘에.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 걸 반영하려고 하는 찰나에 알로가 등장을 했어요. 아하. 예, 그러면서 경쟁까지 심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관세 부담까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판가 원가의 문제에다가 유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까지도 그러네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자동차는 여기서 자유로울까? 안 자유롭죠. 네, 일단 유행, 전기차 사는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벤츠, 폭스바겐 이게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 기업들의 판가가 계속 싸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솔린 차를 올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여기서 어떤 기업에 해당하냐면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가 고가의 화장품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피부 미용 시술이 너무 싸지고 있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고가의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에스티로도 올랐던 이유는 또 트럼프 발 네, 네.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해발 올라가는 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비재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슈들이 점점 고민들이 많아지는 되게 상황이에요. 다각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네요. 그쵸, 그쵸.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네. 그래서 유통이 조금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또 사실 미국의 유통주들이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식당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네. 식당에서는 되게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를 이용해야 될 이유를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죠. 네. 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통이 조금은 더 미국에서는 안전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비재가 네.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단기적으로는 CPI, PPI 지금 이 구도 PPI가 너무 올라오는 사이클에선 소비재가 다 안 좋았었고 그리고 유행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넣어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복잡해진다. 너무 시계열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맞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주식을 하실 때 일단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2순위 이후로 좀 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궁금해서 뒤쪽에 내용이 없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BTS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 하이브 예, 예. 주가가 좀 많이 네. 좀 급락해요. 빠지고 있어요. 네. 약간 급락 뉴스의 판단가? 수준으로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금 저희가 소비재 트렌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적게 왔는데 그게 이 중동에서 많은 인원들이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못 예. 들어온 것들도 있지 비행기가 안 않을까 떠서? 라는 이야기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저기 힘들고 중동이 힘든데 나가서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터는 경험 소비재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을 하나 소비하는데 보통 저 인터뷰 보니까 여행객들이 아주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이슈가 너무 많고 중동에서는 비행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비행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트 오일 시장이 쇼티지가 조짐이 좀 있는데 네. 심지어 중동에서는 일단은 다른 데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두바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갈 비행기들. 그러니까 지금 항공맵 보면은 두바이랑 몇 군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를 갈 만한 지금 여건이 아니긴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고 이번에 하이브의 주가 하락을 보면서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엔터 업종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비재 측면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남았을 때 쓰는 게 경험 소비재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액티브 ETF들이 상장을 했어요. 한 3개죠. 엔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저도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하이브의 BTS 모멘텀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낼 때 바이오나 코스닥 종목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 한쪽이 너무 쏠려 있으면 나머지가 숫자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BTS가 기대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된다라고 네. 보면은 네. 나머지 엔터사들이 되게 모호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BTS가 돈을 못 벌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가 사실은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연이 이제 시작됐고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약간 이게 시발점인 줄 알았는데 멤버분들 다 스윙 그 옷 입고서 다 출국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예, 이제부터 그럼 이제 월드 투어 시작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매출이 자연스럽게 다 찍힐 텐데. 어마어마하게 찍힐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게 30만 원 예. 밑으로 정말 오랜만에 네,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엄청 세기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네. BTS 다음 가는 우리 월드 투어 매출액은 블랙핑크입니다. 네. 근데 블랙핑크가 지금 한창 활동할 동안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펄어비스 사태 때도 엔터사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모였을 때는 개시하는 날 딱 그때 고점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물론 실적이 올라오면 하이브가 엔터사들 중에서 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티켓 가격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다른 엔터사들 가수들 보면은 티켓 가격 자체가 보통 20만 원만 넘어가도 평균 티켓 가격 20만 원만 넘어가도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뭐 엄청 유명한 친구들 빼면은 블랙핑크랑 몇 개밖에 없어요. 스트레이키즈나. 네. 근데 이제 하이브는 BTS는 25만 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엄청난 아티스트긴 하죠. 근데 실제로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사이클에서는 블랙핑크가
컴백하기 직전까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트렌드 여쭤보려고 한번 물어본 거였고 다음 네. 이야기를 좀 전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얘기해야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전력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독립 공급망을 반드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가 풍력입니다. 그럴 정도로 마침 안팎으로 우리 단독 공급망, 그러니까 외부가 막혀 있어도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투자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는 이 AI 컴퓨팅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네. 1000테라와트 이상.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4000테라와트에서 그냥 뭐 법이라든지 행정명령만 나왔지 본격적으로 이 전력 양이 엄청 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력에 대한 패권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중국은 이 ESS, 아까 지금 2차 전지 업종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왜 올라가지? 얘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전력을 새롭게 독립망에서 발전을 하면 어디 담아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담는 그릇 자체는 중국이 나머지 국가를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중국에. 이 격차가 너무 많이 야.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지만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력 곱하기 전력 안에서의 반도체 양이에요. 그러면 전력이 많이 늘지 못하는 한 컴퓨팅 파워의 상단은 제약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이제 중국은 멈출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5년보다도 앞으로의 올해부터 시작되는 5년 동안 네. 전력 투자 계획을 직전 대비 40% 더 늘립니다.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원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해가 닥치면 네. 중국이 위기다. 뭐 위기일 수 있죠. 더 이제 비용이 클 수 있고 물류도 되게 문제가 생기는 네. 것은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독립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같은 아시아인데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 지금 석유의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이. 근데 이게 중국이 10년째 이걸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에요.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누적된 야. 그러니까 이거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은 이 전력 공급망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진짜 과거로 들어가서 가까오에 촛불 켜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산업 발전 시키기 네, 위해서. 하다못해 이게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닐도 모자라요. 비닐. 네, 그쵸. PE 지금- 재질 다 모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석화의 나프타 얘기가 계속 네, 저번 납사. 주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네네네. 이것도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주가에 대한 아니고 어. 그냥 이것도 업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2달 셧다운 하잖아요. 어. 그냥 공장 불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이거는 그냥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맞아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 지금 비닐이 사실 우리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 마진 압박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라면 업체들. 그러니까 뭐냐면 비닐을 많이 쓰는데 수출 물량을 계약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비닐을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이라도 사서 포장지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도 그래요? 있잖아요. 납기를 못 맞추면 네. 페널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면 업체들도 이번 리스크에서는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 시기는 지금 이게 호르무즈 협이 열려도 곡선이 되게 이제 느릴 수 그쵸, 있어라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 간에 라면 업체가 하나가 아니니까 이런 비슷한 업체가 하나 둘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저도 지난주에 그 종량제 봉투를 이제 많이 사놓자라고 했거든요. 사재기 혹시 하셨어요?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못 살까봐. 예, 그리고 주변에 이 패션 업체 하시는 분들한테는 쇼핑백 많이 구매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렇게 가야 그래서 되는군요. 그런- 단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옷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너도 나도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라면 업체들 같은 부분들이 네. 앞으로 이런 비닐 쇼티지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지금 공급망 그렇죠. 이슈들이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러우 때도 겪었지만 이번에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참 굉장히 지금 마음이 정부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한테 알아서 돈을 써라라고 하는 여유는 없습니다. 네. 정부의 유휴 자본을 이제는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망 네. 그리고 방공망 네, 여기에 집중 투자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드 갔다가 지금 2대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벌써 불안했습니까? 돌아왔어요? 예, 성주에 2대는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슬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괜찮죠. 근데 네. 장기화 되면은 아. 유럽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4,000km 날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이.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공망 투자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테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자, 제가 이제 전쟁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이게 러우 전쟁 때 이때 현대 로템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미이란 전쟁 때 이때는 에라진 X1이나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재래전이고 이게 AI 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자, 이때는 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수만 대의 전차를 가지고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또 어딜 타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막 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포탄이 필요했었죠. 자, 근데 지금의 전장에서는 네.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방공망 수비 방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은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가장 핵심 무기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레이더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줬다. 또는 미국은 또 반대로 이란에 사람 지나가는 거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경로에 따라서 타격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방산 ETF가 한꺼번에 다 못 올라갔던 거는 전쟁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비중이 방공망으로 많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이게 라인메탈의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CEO가 한 얘기가 재밌는데 전쟁이 한 달 더 길어지면은 이제 서로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닥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거는 중국은 웃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웃는다. 그죠? 다 포탄 사용하고 끝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재고 바닥인 것 같은데 재고하면은 중국이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이 어디다 미사일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무조건 단기전을 끝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전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라크 전쟁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양태가 항공모함을 6대 했지만 지금 2대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미국의 이제 CSIS에서도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소모된 탄약을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전쟁 일으키고 다음 전쟁까지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쿠바 얘기하는데 쿠바는 좀 쿠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 쉬운 국가죠. 바로 미국 플로리다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그쪽이.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도 없고.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정치 그런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느낌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다음 전쟁에 나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사일 재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투자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방공망 투자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방공망 관련한 주식들이 몇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들은 증시가 패닉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났을 때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또 호전적인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전쟁의 양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현재 구간 지수는 코스피가 4%대 후반까지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3.62%까지 낙폭을 줄여갑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없을 수도 네. 있지만 지금 이제 타임테이블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데드라인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전면적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극적 타결로 인해서 미국의 원하는 대로 이게 사실 뭐 미국이 원하는 건지는 뭐 우리가 100% 모르죠. 그들이 그렇죠. 원한다라고 네. 말은 하진 네. 않았지만 근데 가장 이를 게 많은 것이 또 미국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내일 오전에 아마 내일 방송 10시쯤 우리 하고 진행될 있을 것 때면은 같아요. 뭔가 네. 다른 네, 뭐 날라오고 뉴스가 날라온다면 48시간 이후에는 예. 폭격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저는 없기를 바라고. 그럼요, 없기를 바라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통제가 안 되는 구간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이제 내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은 것 가장 같아요. 크죠. 미리 그게 좀 가장 큰것 팔아두자. 같습니다. 네네. 그런 심리가 맞아요.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한 게 이런 시장에 냉정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이런 공포에 진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이번 주는 좀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아니면 조금 지켜볼지 어떻게 예,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쟁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워렌 버핏 실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세계 3차 대제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난 주식을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지금 현 시점 지표를 보면서 동요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전쟁 이후에 주가 상승을 거듭해 왔었고 네. 예, 그리고 트럼프나 모스타파나 모두가 이제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벼랑 끝에 몰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도 사실 증시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을 아직까지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치들이 뭐 중간중간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돌발 하락시 네, 항상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폭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전 세계적으로는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고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와 5% 6% 빠지네 이게 이렇게 빠질 거야 하는 그 순간에 사시고 네. 그리고 장 그 동시호가 같은데 삼성전자가 막 8% 9%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오를 거야? 하는 시간에 파시는. 그럴 때 이런 팔고. 그죠? 이 진폭은 앞으로 우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올라가면 지금이다. 급등하면은 네, 네, 아이고 늦었네 사고 어. 급락하면 네, 네. 아이고 무섭네 하고 네, 팔고. 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는 모멘텀 전략이 많다. 네. 네, 그러면 올라갈 때 더 올리고 떨어뜨릴 때 더 떨어뜨리는 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AI의 터미네이터에 대항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네. 과도한 변동성이 나올 때는 역배팅을 통해서 그쵸.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다들 이제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일주일 서킷 안에 브레이커 맞아요. 막 네, 생기고 네.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빠져도 내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오늘 나는 만약에 매수하면 얼마나 사야 되지? 내일 더 빠졌으면 더 싼 가격에 사고 싶다라는 그런 또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뭐 이럴 때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조금씩 네. 분할 매수 맞아요, 하는 맞아요.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죠. 정말 저는 저의 지론이나 저의 전략은 네. 아니지만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타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전자닉스가 더블탑이 나왔어요, 사실. 더블타 차트상 네. 한번 볼까요? 그런 그 종목은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냉정하게. 그러면은 전자닉스가 지금부터 횡보하기 시작한다. 올라가더라도 네. 하면은 종목장이 화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아까 제가 뭐 콕 집어서 뭐 방공망이다, 에너지 독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 바닥 구간에서 전자닉스보다 다른 종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수 종목들의 더블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급이 다들 지수 올릴 생각은 없다. 아하. 그러면 그 외의 종목단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지금 하단에 보면은 뭐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네, 네. 또 뭐 원전이라든지 다른 총 그쵸. 3위 종목들의 네. 시선을 조금 돌리는 게 더 좋다. 그쪽이 훨씬 더 수익률 게임에서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이게 외부 요인이 있을지 네. 모르기 때문에 급적 여러분들도 타협. 네? 급적 타협. 급적 해가지고 타협 이제 좋지 그럼 다 다 올라. 올라가지 그러면은.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네 맞습니다. 다음 근데- 주에는 예, 근데 다만 정말 모든 자산이 확 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 네.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12월에 2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막 와 하는 가운데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케비노 씨가 5월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지머니인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지머니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금, 은, 나머지 원자재들은 이미 다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인 주식의 매력은 높아지겠지만 특히나 소비재보다도 산업재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이미 뭐 저번처럼 1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혁진 사장님이 오실 웃으면서. 때 예, 이런 전쟁 얘기 말고 네. 산업적인 이야기, 실적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 이제 맞아요. 4월 네. 되고 하니까 이제 실적 예. 시즌 본격적으로 예, 진입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혁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예, 생각보다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는 게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파네요. 기관도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네. 오전 들어서면서 또 어떤 변동성이 있게 될지 우리 또 약속의 시간 2시 때 되면은 맞아요. 부대 위로의 변동성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